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슈퍼 사법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있고요. 수요일엔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주 후반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까지 내려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제1야당 대표, 그리고 현직 대통령 모두 한 주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님.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날짜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 선고와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게 됐어요. 먼저 하게 된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시죠?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먼저 하게 된 것은 법조인으로 그냥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어떻게 보면 미리 예단 갖지 않기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별도로 잡힌 것은 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하기 이전에 사실상 소재기 절차의 어떤 문제를 이유로 해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탄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정족수 200명 이상이 아니고 150명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지금 그 우원식 대통령 그 국무총리가 그 국회의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요건 자체가 이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나아가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미리 윤 대통령 그 탄핵 선고의 예고편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미뤄 짐작컨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별도로 선고하는 것이다. 저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 각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먼저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셨어요? 김영주 의원님. 저는 뭘 염두에 두고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그 내부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너무 길게 또 한 총리도 없이 또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민주당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 있게 대통령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특히 지금 최 변호사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의견은 예컨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헌재 자체의 어떤 기관적 피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어겼다든지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것은 내부적 합의 과정을 힘들더라도 도출해야 된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 각하에 대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지 않느냐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고,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겠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것이 각하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본다. 따라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몇 달, 4월 중순까지 가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그대로 같이 갖고 가기에요. 혹은 예. 대통령 탄핵 결과 이후에 한 총리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또 분석이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금요일에 나와 있는 대통령 선고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통령 선고에 대한 지금 뭔가 평의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마냥 지금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먼저 좀 정리하고 가자. 이런 얘기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대통령 사건보다 내 사건이 먼저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현재 쭉 호소를 해왔었습니다. 모습 들어보시죠.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5번이에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다면 마은혁 후보 임명이 좀 꼬이게 된다. 그래서 헌재가 좀 시간을 두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탄핵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무효의 소급표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총리 권한이 살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정계선 또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는 것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변형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하나 기각이 되어버리면은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효력 자체를 소급표를 제한하는 식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각하나 기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이 탄핵이나 기각에 대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변형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 제3의 안으로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묘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이나 아니면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헌법의 위헌이지만 장래효로서 어떻게 보면 입법 촉구를 하는 그런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법조인들은 헌법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 다가오는 월요일 날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